사랑을 나누는 도중에 머리가 뜯겨 나간다면 어떨까요? 사마귀 수컷에게는 이게 현실입니다. 짝짓기 한창 진행 중인데 암컷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수컷의 머리를 물어뜯고 그 상태로 교미를 계속하면서 수컷의 몸을 천천히 뜯어먹거든요. 더 소름 끼치는 건 머리가 없어진 수컷이 몸통만으로도 짝짓기를 끝까지 완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마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미, 전갈, 심지어 일부 물고기까지 수많은 동물들이 짝짓기 전후로 상대를 잡아먹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이 있습니다. 먹히는 쪽은 거의 항상 수컷이에요. 왜 수컷만 잡아먹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진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같은 종을 잡아먹는 행위 자체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닌데요. 과학자들이 특별히 주목하는 건 짝짓기와 연결된 경우입니다. 교미 직전이나 도중 또는 직후에 상대방을 잡아먹는 현상을 성적식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암컷이 수컷을 먹는 방향으로만 진화했을까요? 반대의 경우는 왜 거의 없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한 생물학적 원리에 있습니다. 암컷은 알을 낳거나 새끼를 몸 안에서 키우는 쪽이에요. 만약 수컷이 짝짓기 전후로 암컷을 잡아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새끼가 태어날 수가 없겠죠. 알을 품고 있는 암컷이 사라지면 그 수컷의 유전자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컷을 먹는 습성을 가진 수컷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할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게 되고요. 결국 그런 유전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암컷이 수컷을 먹는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정자를 받았으니까 수컷이 사라져도 새끼는 태어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암컷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까지 생깁니다. 알을 만들고 새끼를 키우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바로 눈앞에 신선한 단백질 덩어리가 있는 셈이잖아요. 굳이 사냥을 나가지 않아도 되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암컷에게는 완벽한 기회인 겁니다. 실제로 이걸 증명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사마귀 암컷 중에서 수컷을 잡아먹은 개체들을 추적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짝을 먹은 암컷들은 그렇지 않은 암컷들에 비해서 알을 2배 넘게 낳았거든요. 수컷 한 마리를 먹는 대가로 후손의 수가 2배 이상 늘어난다면 진화적 관점에서 이건 엄청나게 효율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컷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짝짓기를 할 수 없으니까 미래의 번식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만약 그 수컷이 먹히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다른 암컷들과 여러 번 더 짝짓기를 해서 훨씬 많은 후손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수컷은 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고요. 암컷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온갖 전략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한 예외가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붉은 등거미 수컷은 짝짓기가 끝나면 스스로 암컷의 턱 앞으로 몸을 던진다고 해요. 말 그대로 자기 몸을 공중제비 돌려서 암컷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왜 이런 자살 행위를 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붉은 등거미의 생태를 연구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종의 수컷은 성체가 되어서 암컷을 찾아 나서는 순간부터 거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짝을 찾아 이동하는 동안 대부분이 다른 포식자한테 잡아먹히거든요. 실제로 암컷을 만나서 짝짓기에 성공하는 수컷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다른 암컷을 찾아서 2번째 짝짓기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등거미 수컷 입장에서는 평생에 단 한 번 짝짓기에 성공했다면 이게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어차피 살아남아도 다시 짝짓기할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자기 몸을 암컷한테 바쳐서 영양분으로 쓰이게 하는 게 낫겠죠. 암컷이 더 건강해지면 알도 더 많이 낳고 그 알들이 살아남을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유전자가 담긴 새끼들의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인 겁니다. 이제 좀 더 이상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짝짓기 전에 수컷을 잡아먹는 암컷들도 있거든요. 교미 도중이나 직후에 먹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이미 정자를 받았으니까 새끼는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짝짓기 전에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수컷과의 사이에서는 새끼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이 진화했을까요? 낚시거미 암컷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종의 암컷들은 극도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공격성이 높은 개체가 유리하거든요. 먹이를 더 잘 잡고 영역을 더 잘 지키고 천적을 더 잘 물리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공격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본능이 잠재적 짝한테까지 발동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수컷이 다가오면 암컷의 뇌에서는 일단 위협으로 인식하는 거죠. 물론 페로몬이나 구애 행동을 통해서 짝이라는 걸 알아채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 신호가 전달되기 전에 공격 본능이 먼저 작동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짝이 될 뻔한 수컷을 먹이로 착각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건 암컷 입장에서도 손해인데 진화가 항상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번식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압력 사이에서 어중간한 균형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도 있는데요. 암컷이 짝짓기 전에 수컷을 먹는 게 일종의 품질 테스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암컷의 공격을 피하고 성공적으로 짝짓기까지 완료하는 수컷은 그만큼 민첩하고 똑똑하고 강한 개체라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암컷은 자기 공격을 피할 정도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수컷하고만 짝짓기를 하게 되는 거죠. 느리거나 멍청한 수컷은 짝짓기 전에 걸러지는 셈이고요. 이건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컷들도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요. 성적 식인이 흔한 종들의 수컷은 다양한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어떤 거미 수컷들은 접근하기 전에 암컷한테 먹이 선물을 바칩니다. 암컷이 그 먹이를 먹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에 재빨리 짝짓기를 끝내고 도망치는 거죠. 어떤 수컷들은 암컷이 허물을 벗은 직후를 노리는데요. 이때는 암컷의 턱이 굳지 않아서 공격력이 떨어지거든요. 사마귀 수컷 중에는 암컷 뒤에서 몇 시간씩 꼼짝 않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컷이 다른 먹이를 사냥하느라 집중하는 순간을 노려서 재빨리 등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일단 등에 올라타면 암컷이 고개를 돌려도 수컷한테 닿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이런 전략들도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먹히는 수컷들도 많지만 적어도 생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시도인 거죠.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게 결국 유전자 전달 경쟁입니다. 암컷은 자신의 알에 최대한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더 건강한 새끼를 더 많이 낳으려 하고요. 수컷은 가능한 한 많은 암컷과 짝짓기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널리 퍼뜨리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성적 식인 같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짝을 잡아먹는다는 게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느껴지지만 자연에서는 그냥 생존과 번식을 위한 하나의 전략일 뿐입니다. 감정이나 도덕 같은 개념 없이 오직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만이 목표인 세계에서는 짝을 먹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암컷이 수컷을 먹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수컷을 먹어도 새끼는 태어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컷만 이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수컷을 먹으면 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일부 종에서는 어차피 미래가 없는 수컷이 스스로 희생해서 새끼의 생존율을 높이기도 하고요. 자연의 냉혹한 논리 속에서 사랑은 때로 식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